어딜 가든 마이애미에 남든 클리블랜드에 가든 어째 탑 2는 무조건 되는 상황이었고 르브론한테 되게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인 거죠. 근데 그때 골스가 없었더라도 서부가 워낙 그때 강했어가지고 솔직히 르브론이 반지 2개까지는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인업으로 4승을 한다? 커탐 듀그 상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바베큐 오늘은 31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느바베큐의 우리 큰형님, 연길이 형, 네, 안녕하세요. 큰형님입니다. 작은형, 소닉 형. 네, 안녕하십니까. 소니사사입니다. 갈수록 얌전해진다. 어떡해. 이미지 설정을 잘못했어 내가. 자, 오늘 뉴페이스 소개합니다. 클리블랜드 열혈 팬이신 갈블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블 대표로 나온 갈블리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갈블리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냥 21-22 시즌에 모블리 드랩된 거 보고 이제 갈랜드 플러스 모블리 해서 그냥 갈블리로 짓게 됐어요. 네. 막내가 잘생겼죠? 네. 일단 인상은 합격. 소님도 아까 카페 들어오시는데 네. 실물이 훨씬 나으셔가지고 실물이 더 좋은. 실물을 본 적이 없으신데 실물을 처음으로 봐서. 소닉 어렵네. 당황하셨어요? 좀 잘해주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클리블랜드를 좋아하게 됐고 NBA에 관심을 둔 것은 언제부터예요? 제가 15-16 우승 때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기사를 보고 제가 마침 그때 농구를 배울 때라서 이 팀이 우승했구나 이러고 지켜보다가 중학교 때 이제 농구 동아리에서 다 같이 이제 올림픽 아마 2012 런던 올림픽이었을 거예요. 예. 그때 영상을 보는데 애들이 막 선수를 다 알고 있고 막 저는 막 르브론 커리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농구 봐야겠다 이러고 16, 17 시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해서 17, 18 시즌 제대로 보고 21, 22 시즌부터 이제 확실히 제대로 클리블랜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일단 오디오와 비디오가 괜찮죠? 그러네. 지금 막상 카메라 트니까 좀 떨려가지고 위협감을 느낍니다. 자라나지 못하도록 싹을 밟아야 돼. 소닉님이 오늘 유독 눈이 불탄다. 근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 FM 모범생 느낌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캐스터님 좀 재밌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저 소닉님하고 갈블리님하고는 꽤 오래 전에 인연이 있다 말았다 했나? 초면은 아니에요. 구면은 아니죠. 아니요. 초면은 아니죠. 글로 보는 사이고요. 초면이라기엔 좀 그렇고 초면은 그래. 맞는데 이제 글로는 이제 그래 오래 알았어. 본 사이입니다. 더 얘기 안 할게. 자 오늘 팬들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클리블랜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 갈블리님은 농구 볼만 나겠네. 그럼요. 사실 저희 머리 위에 둘 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 이 자랑스러운 표정과 어이 교만한 표정 좀 봐 아주.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1등이면 얼마나 신나요, 그죠? 특히나 올해 클리블랜드는 정말 언터처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목요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좋습니다. 하여튼 근데 클리블랜드 하면은 팀 떠난 지 오래됐지만 르브론 빼놓고는 사실 얘기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말만 해도 좋은가 봐. 그러니까 사실 클리블랜드의 처음이자 끝 하면 그죠? 르브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부터 매번 그 파이널에서 만난 골든 스테이트와의 어떤 그 치열한 그 이야기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저 고대 전문 고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어떤 팀인지 간단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클리블랜드는 고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중생대. 그래 중생대 가자. 왜냐면 이게 70년대 창단을 했거든요. 70년도에 그 70년도는 그 ABA와 리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막 서로 그 창단 경쟁을 막 하면서 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때 70년도에 창단을 했고 사실 근데 그 이전에 클리블랜드가 역사를 따져보면은 NBA 원년도에 팀이 있었어요. 클리블랜드 레블스라는 팀. 레블스. 네, 못해가지고 한 해 하고 사라졌습니다. 못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오하이오 지역의 신시내티 로열스 지금 현재 세크라멘토 킹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도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생기는 거죠. 70년에 창단이 됐죠.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짧은 구단은 아니에요.
뭐 NBA에서 보면은 한 중간 그죠?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죠. 예. 음. 근데 뭐 그다음에 뭐 성적을 크게 내지를 못했어요. 뭐 76년도에 처음으로 디비전 우승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80년도에 뭐 잠깐 뭐 브래드 워디, 마이크 프라이스 그리고 뭐 레리 낸스 있을 때 마이클 조단에게 이게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찍히는 팀이 됐었고 그다음에 르브론 제임스가 오면서 떴는데 사실 이 팀이 재밌는 게 그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가장 많이 받은 팀입니다. 워싱턴 위저즈와 함께 6번. 근데 사실 그 드래프트도 운이 있잖아요. 우리 때 만약에 데이비드 로빈슨이나 뭐 패트릭 유잉이나 샤키론이나 이런 애가 등장했을 때 1번 픽이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게 이런 사실 뭐 앤서니 베넷 이런 애 1번으로 뽑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죠. 르브론 제임스 외에는 사실 뭐 카이리 어빙 뭐 이 정도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아쉬운 선택이 좀 많았었죠. 르브론 제임스가 온 이후로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딱 갈릴 정도로 클리블랜드는 뭐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팀 브리핑은 예. 근데 사실 클리블랜드 하면 2016년 우승이죠? 아, 네네. 16년 우승. 르브론과 함께. 야, 그때 기억해요? 그거 아닐 거야 아무래도. 클리블랜드 This is for you. 그거 한 장면 딱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딴 거 필요 없고. 그렇죠. 우승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골든 스테이트와 계속 파이널에서 만났고 그런저런 이야기거리들을 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소닉이 기억하는 이야기거리들은 뭐가 있나요? 일단 르브론이 두 번째 복귀할 때 그때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최정상권이 좀 하향 평준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우승팀이 샌안토니오인데 이때는 카와이 레너드가 슈퍼스타가 되기 전이고 이제 2-3년 후에 이제 확 뜨는데 던컨, 파커, 지노빌리 이 선수들이 다 30대 중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짜내서 이제 우승한 그런 느낌이었고 썬더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있었고 하든을 트레이드하면서 파이널 당시보다 이제 전력이 살짝 하향된 상태에서 이제 강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이애미도 웨이드가 이제 내려가면서 전력이 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르브론이 가는 팀이 어딜 가든 마이애미에 남든 클리블랜드에 가든 어쨌든 탑 2는 무조건 되는 상황이었고 오클라호마 썬더 같은 경우에도 요걸 노리고 마이애미가 좀 다운될 때까지 약간 숨을 고른다는 의미에서 이제 하든을 먼저 보냈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숨 고르게 했던 거고 르브론도 이제 우승 확률도 조금 더 높이고 두 번째 이적이니까 또 이제 명분을 민심을 또 잡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카이리 어빙 굉장히 뜨고 있었고 또 1픽을 받아서 요걸로 이제 슈퍼스타 한 명 더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되게 민심하고 이제 실리를 다 얻는 그런 이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워리어스가 초강 팀이 된 거죠. 근데 원래 잘했던 팀인데 요렇게 될 줄은 잘 몰랐었어요. 근데 특히 요 시즌이 오면서 마크 잭슨 감독이 잘리고 스티브 커 감독이 오고 원래 주전 파워포워드가 이제 데이비드 리라고 거의 20씩 가까이 찍는 약간 전통적인 페이스업 빅맨이었는데 요 선수가 다치면서 디그린이 주전으로 올라오고 기존의 문법이 깨지는 그런 농구를 보여주게 돼요. 근데 커리의 딥스리를 사용하는 그 농구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뭐 파워포워드들이 이제 포스트업하는 큰 선수들 많았었는데 커리 잡으러 가면은 둘이 이제 잡으러 가면 디그린이 이제 택배 받듯이 뒤에서 볼 받아서 이제 전진하는 그 오펜스에 리그 전체가 이제 흔들리면서 골스가 정말 초강 팀이 됐거든요. 근데 르브론한테 되게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인 거죠. 득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후에는 이제 르브론이 계속 언더독이었고 르브론한테 불운이 있었다고 하면 첫 번째 시즌에 골스가 처음 파이널에 올라왔을 때 진검승부를 그래도 약간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카이리 어빙 부상당하고 러브 빠지고 이러면서 진짜 혼자 하다가 고군분투하고 지고 그 이후 시즌은 한번 우승하고 또 이제 세 번째 시즌에는 완전히 지고 네 번째 시즌에는 카이리 어빙 트레이드 되고 이제 선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 이제 아이제이아 토마스 트레이드가 완전 실패해서 자기 혼자 진짜 원맨쇼 하면서 이제 넷레이팅 14위 팀이었거든요. 중위권. 근데 토론토 보스턴 다 깨면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 때문에 요 시기에 르브론이 많이 졌다고 실력을 폄하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2011년 패배나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 요 시기 르브론은 이제 뭐랄까 골스한테 많이 지지만 진짜 고군분투 이제 하드캐리 그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력은 다 인정을 하는데 골스가 없고 이제 하향 평준화된 리그가 왔다면 듀란트도 아마 골스로 이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골스가 초강팀이 안 됐다면.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이제 그대로 이제 늙어가는 과정에서 르브론이 우승 한 두세 개 추가했으면은 숫자적으로는 자기 커리어 훨씬 좋았겠죠. 근데 이제 르브론이 감동도 주고 뭐 하드캐리의 어떤 진수도 보여줬지만 반지랑 좀 약간 바꾼 느낌?
네, 그래서 득이 됐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때요, 갈블리님이 생각하는 그 시제로의 기억은? 일단 뭐 14, 15, 15, 16 이 시즌은 앞에서 너무 잘들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때 입문이어가지고 잘 모르기도 하고요. 일단 클리브랜드 도시 배경을 한번 살짝 말씀드려 보면은 그 클리브랜드 도시의 별명이 있어요. 그 루저들의 도시라고. 그리고 그 옆 구단인 이제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슬픔의 공장이라는 유명한 그 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승이 없는 약간 그런 도시였는데 그리고 가디언즈 구 이제 인디언즈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이번에. 이 팀은 이제 80년째 거의 우승이 없고 리그 최장 기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브라운스 이쪽은 뭐 2020년대 들어서 좀 어떻게 해보려나 했지만 또 나락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 히트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46년 만에 팀을 창단 첫 우승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놀러 갔다 왔을 때도 아직도 르브론이 이제 떠난 지 몇 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더라고 저지를. 그리고 제가 입문했던 이제 본격적으로 봤던 16, 17 그리고 17, 18 시즌 이 시즌 같은 경우에 16, 17 시즌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정규 시즌을 다 챙겨보진 못했고 기억에 남는 시리즈를 몇 개 따져보자면 당시 1위가 아마 아이자 토마스가 이끌던 보스턴일 거예요. 근데 지금 동부 1위가 클리브랜드고 2등이 보스턴인데 약간 클리브랜드가 보스턴의 도전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무래도 디펜딩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1위가 보스턴이었지만 마찬가지로 보스턴이 약간 클리브랜드에 도전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16, 17 그 컨퍼런스 파이널 이때 또 아이지아 토마스가 1라운드에서 그 여동생이 죽으면서 약간 그런 서사가 생겨서 저는 그 시리즈를 되게 유튜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었고 솔직히 저는 당시에는 그냥 농구를 잘 몰랐는데 그 듀란트가 합류한 골스니까 기대를 별로 안 했었고 그래도 뭐 파이널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때 아마 르브론이 마지막 경기에서 지면서 팬들한테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7, 18 시즌 전에 어빙 트레이드 되고 뭐 여러 선수를 데려왔지만 영입이 또 망했잖아요. 데릭 로즈, 드웨인 웨이드, 아이지아 토마스 뭐 이런 이름은 걸출한 선수를 데려왔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망하면서 데드라인에 한번 이렇게 팀을 싹 갈아엎었어요. 그때 레리 낸스 주니어 들어오고 클락슨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가 17, 18 시즌을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 르브론은 아까 소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우승에는 못했지만 아마 자기 커리어에 큰 약간 역사를 남긴 시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기억에 남는 경기가 정규 시즌에서 이제 포틀랜드 상대로 했던 경기가 기억에 남고요. 이때 플레이오프도 진짜 재밌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토론토 침공 그때 3차전에서 버저비터랑 그리고 보스턴 컨퍼런스 파이널 이때 당시에 어빙이 이제 보스턴으로 트레이드 되면서 약간 그때도 좀 라이벌리랑 이런 서사가 쌓였었는데 그때 르브론이 이제 미친 듯한 활약을 해서 7차전에서 46득점 11리바운드였나? 거의 다 9어시까지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속공 찬스에서 이제 르브론이 레이업을 올려놓는데 아마 크라우드나 모리스였을 거예요. 그 선수가 이제 파울을 했고 브라운이 이제 골텐딩까지 했는데도 그 슛이 들어가면서 결국에 이제 승기가 클블로 넘어가고 그대로 클리브랜드가 파이널까지 올라갔죠. 저 그 경기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제가 아직도 찾아보는 경기 중 하나인데 하지만 뭐 파이널은 일방적인 결과였고 물론 1차전에서 르브론이 50득점 하면서 분전하긴 했지만 그 역주행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이제 르브론이 그 철판을 이렇게 내려치면서 손이 골절 당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4대 0으로 스윕을 당했지만 나름 17, 18 시즌은 의미가 있는 시즌이었다. 저에게도 그리고 클리브랜드 팬들에게도 그리고 르브론 개인에게도 물론 뭐 파이널에서 3번 지긴 했지만 이 루저들의 도시에게 첫 우승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르브론은 나중에 오하이오 주지사를 한번 출마해야 되지 않나. 아직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팬들이. 그때 그 며칠 전에 브로니가 클리블랜드전에서 한번 뛰었는데 그때 환호성이 진짜 엄청났거든요. 그거 보면서 약간 아직도 르브론의 유령이 오하이오에 있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때 최현은 이와 관련해서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에 처음에 2003년도에 르브론이 드래프트를 받았잖아요. 그 오하이오주 에크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고향 팀에서 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났을 때 우승 못하고 결국은 떠날 때 팬들이 비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우리 유니폼 불태우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다시 돌아올 때 그럴 때는 또 이제 환호성 지르면서 난리가 났죠. 우승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결국 우리 우승을 시켜줬으니까 뭐 대단한 서사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게 다
탑독이 아니라 다 언더독이었기 때문에 음. 네 번의 도전을 해서 한 번 우승했는데 그 한 번 우승 자체가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보면은 그 사실 케빈 러브나 카이리 어빙은 다 부상도 많고 생각보다 대단한 선수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특히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팀 가서 잘한 적이 없잖아요. 예. 보스턴 가가지고 1옵션 하겠다고 갔는데 결국은 버림받았고 뭐 이런 선수니까. 첫 번째 우승할 때 사실 그 부상 처음에 성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결국 트레이드를 하게 됐는데 클리브랜드가 의외로 트레이드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선수들이 뭐 이만 션퍼트라던가 또 그 J.R. 스미스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올라가요. 카이리 어빙이 플레이오프에 다쳤고 케빈 러브는 일찌감치 무너졌고 이런 상황에서 가서 르브론 혼자서 싸우면서 2승 1패까지 앞서 나가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예전에 다뤘었잖아요. 그때 커리가 MVP가 맞느냐 이거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 르브론의 활약 때문이었거든요. 그 시절. 예, 예. 근데 결국은 그 르브론이 결국 지치고 또 그 상대가 전술적인 변화를 주면서 우승을 첫 번째 못했고 두 번째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그 1승 3패로 밀린 상황에서 우승한 거였기 때문에 더 가치가 컸죠. 그때도 얘기를 해보면은 뭐 디그린이 예, 나쁜 짓을 하다가 리그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예,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1승 3패를 뒤집었고 마지막 경기 정말 명승부였어요. 정말 엎치락뒤치락 했었고 그 시리즈가 반전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터란루 감독이 매치업 헌팅을 통해서 르브론이 계속 스위치를 지켜가지고 공략하게 되면서 커리는 지치고 르브론 득점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반전이 됐었거든요. 지금 이제 매치업 헌팅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보편화가 됐고 또 그때 또 전술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가 졌잖아요. 졌지만은 힌트를 줬어요. 커리를 막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서지 이바카 선수가 스위치를 일단은 커리가 피켓롤 할 때 스위치를 해서 나갈 때 제가 이거 칼럼을 쓴 적인데 보통은 정상적인 수비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드는데 왼손을 들고 커리 쪽에 거리를 주면서 어차피 커리가 점프슈터가 아니니까 슛을 못 던지게 그냥 손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에 커리가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수비를 클리블랜드의 케빈 러브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수비도 그렇게 했고 그것이 결국은 힌트가 되면서 우승하는 데 기여를 했고 마지막에 그 이고달라에게 그 레이업을 블락하는 장면 그거는 정말 역사에 남을 장면이고 마지막에 또 매치업 헌팅을 이번에 카이리 어빙이 커리를 상대를 하면서 결정적인 3점을 넣은 거 이거는 NBA 역사에 아마 100년이 되면은 다시 나올 장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명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경이야 쓰이겠지만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어색하잖아요. 시야에 봐야 어색하고 사실 보면은 왼손을 든다는 거는 우리 거울상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리가 그렇지. 네, 커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은 커리 오른쪽이 커리는 점프슈터가 아니기 때문에 막히게 되는 팔이 길잖아요. 빅맨들이. 그걸로 견제는 그러니까 거리는 주고 돌파를 못하게 하면서 거리는 주고 들고만 있으니까 커리가 슛을 못 던졌거든요. 실제로. 그런 장면이 오클라호마 시티부터 나옵니다. 나중에 그 케빈 러브도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수비 그리고 머치업 헌팅 이게 결국은 그 큰 전술 변화는 아니지만은 승부를 뒤집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효과였구나. 그리고 이게.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처음에 당황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금방 또 적응을 해서 그 다음부터 시즌부터는 또 커리가 그걸 극복을 하죠. 근데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함을 느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있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선수가 많지 않았나 보네.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을 그렇게 가리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이래서 양손 쓰는 게 좋구나. 그때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거여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듣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어빙의 더샷이랑 르브론의 더블락도 있지만 마지막에 그 커리가 러브랑 매치업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3점슛 날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러브가 딱 왼손을 들고 있긴 하네요. 그런 장면이 그 서지 이바카 때부터 이렇게 오클라호마 시티부터 복귀해 보면 나옵니다. 계속. 그때 굉장히 고전을 하거든요. 커리가. 네. 그때 골스가 만약 없었더라면 얘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데 NBA가 사실 인기가 많이 죽다가 다시 올라온 게 그 그거든요. 시절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라이벌 지금 매직 존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NBA 인기가 없는 게 라이벌이 없어서다. 맞아. 근데 그때 재밌는 게 진짜 골스 팬이 볼 때는 르브론이 빌런이고 클리블랜드 팬이 볼 때는 커리가 빌런이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둘 다 팬이 아닌 제가 봐도 재밌는데 그러니까 정말 재밌었거든요. NBA는 좋고 르브론 반지 개수 입장에서는 아쉽고 그 오클라호마 시티 팬인 제 입장에서는
골스가 없었으면 듀란트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잃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15, 16, 17, 18 해가지고 골스하고 클리블랜드하고 붙었던 게 이게 NBA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때 흥행을 못 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2천만 이상 그때는 뭐 보는 게 기본이었으니까. 그때 저희 그 4대 프로 스포츠 중에서 4년 연속 같은 팀이 만난 게 처음이라고 저도 그렇죠. 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골스가 없었더라도 서부가 워낙 그때 강했어가지고 솔직히 르브론이 반지 2개까지는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근데 골수 없이 독주를 했더라면 또 별로 얘기가 안 됐겠지. 그쵸. 그냥 독주에만 포커싱이 돼 있을 뿐 그런 여러 가지 서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때 게다가 서사가 그 되게- 커리하고 르브론이 같은 에크론 출신이고 심지어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 미국은 그런 걸 잘 찾아내서 그렇지. 호사가들이 그걸 많으니까. 만들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좀 약하잖아요. 우리는 기자들이. 근데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나라 기자들도. 우리나라는 이제 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대부분 이런 데고 아니 그 서울 사람은 아닌 사람들 많은데. 설령 서울에서 태어나도 계속 뭔가 만들어야지. 그죠? 아니 그더 좋지. 이 선수 서울에 태어났고 저 선수 태어났고. 여긴 관악구고 쟤는 서울 서초구고 뭐.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그 경기 결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의 생활 엿보는 거 관음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뒷이야기들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렇죠. 좀 아쉽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스토리들이 그렇죠. 뭐 다른 것들로 또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17, 18 시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 이때 초반에 이제 그 실속 없는 라인업 데릭 로즈, 아이자 토마스, 웨이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 점수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때 제가 오늘 샬롯하고 클리브랜드 경기가 있어서 그때 기록을 봤는데 이번 시즌이 클리브랜드가 그 팀 역사 중에서 130득점을 가장 많이 한 시즌이거든요. 아직 오. 절반도 안 지났는데 근데 그 다음이 아마 17, 18 시즌이었을 거예요. 이때 초반에 수비가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서로 공격전으로 가면서 130점을 되게 많이 넘겼었는데 그때 이제 데릭 로즈도 약간 좀 라커룸에서 분위기 안 좋고 아이자 토마스 땡깡 피우고 있고 이래가지고 기억에 남는 일화를 하나 풀자면 이제 제얼 스미스가 당시에 이제 사고를 쳤어서 이제 코치랑 같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수프를 이렇게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클리브랜드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그 시즌에 제얼 스미스 야투율이 39%였거든요. 그래서 제얼 스미스가 수프를 던졌지만 다행히도 이제 그 코치가 수프에 맞을 확률은 39%였다. 막 이런 기사를 쓰면서 그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이제 데드라인에 팀을 갈아엎으면서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때 1라운드 인디애나, 2라운드 토론토, 3라운드 보스턴 이렇게 거치면서 그때 동부 서사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클리브랜드 팬으로서. 그때 만약에 그 역주행을 안 하고 1차전 잡았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시리즈가 좀 더 재밌어졌겠지만 그때 주전이 조지 힐, 제얼 스미스, 르브론, 제프 그린 그리고 트리스탄 탐슨일 거예요. 근데 이 라인업으로 4승을 한다? 커탐 듀그 상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소닉 네네. 뭐 또 다른 얘기 있어요? 르브론 입장에서 한번 또 좀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일기 르브론과 관련해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얘기거리들? 일단 1기 르브론은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 조던 팬들 그 이유는 안 좋았어? 싫어하시죠? 이유도 아니라고. 어떤 면에서 좋았어요? 일단 그 뭐랄까 그 동료 브라더우드라고 하잖아요. 경기 끝나면 사진 찰칵 찍어주는 것도 보고 있고 우승을 못했던 프랜차이즈라 그런지 코비에 비해서 그 기성 팬들 있죠. 90년대 NBA 팬들 좀 이렇게 애정 섞이게 본 분들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막 엄격한 시선을 적용하지 않고 클리블랜드 첫 번째 파이널 갔을 때는 다 대단하다 하면서 약간 진짜 너무너무 저 대단한 선수가 나왔다. 근데 코비는 진짜 조던 팬들한테 진짜 그 르브론 까이는 거 몇 배로 까였거든요. 제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이미지가 진짜 소년 가장 중에 소년 가장 약간 이런 이미지라서 르브론 우승 못했다고 폄하하거나 이런 사람들 저는 거의 기억 안 나고 마이애미 가면서 이제 굉장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면서 이제 많은 욕도 먹고 그랬는데 일단 정규 시즌 한정에서는 롤 플레이어들 되게 잘 수급해서 르브론 본인도 이제 60승대를 3번 해봤는데 2번을 거기서 했잖아요. 클블 1기에서. 그래서 되게 정규 시즌 한정에서는 좋은 팀인데 사실 나중에 봤듯이 옆에 카이리 어빙이 있을 때랑 카이리 어빙 없을 때랑 너무 달랐잖아요. 그런 약간 같이 커나가는
약간 올스타급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르브론이 3년차 때 1, 2, 3년차 루키부터 요때 몇 가지 불운으로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카를로스 부저라는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루키 그 계약 제도 자체가 좀 달랐는데 약간 룰 허점 이용해서 이제 이적해버리는 바람에 요 선수가 날라갔고 두 번째는 르브론 본인이 신인 때 너무 잘해서 35승을 찍어버리니까 이듬해 드래프트에서도 약간 플레이오프 못 나갈 때 좋은 선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10픽이 걸려가지고 루크 잭슨이라고 선수 뽑았었는데 망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두 개가 이제 날라갔고 세 번째는 이제 FA를 데려올 찬스가 있어서 찾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도 매물이 없었어요. 레이 앨런, 뭐 마이클 레드, 뭐 이렇게 레리 휴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 둘은 이적이 안 됐었고 그냥 루머만 나왔었고 세 번째 레리 휴즈라는 선수한테 이제 거액을 줬다가 요 선수가 이제 안 맞아서 미진한 와중에 이제 이 선수 셀러리가 르브론 1기 나갈 때까지 남아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은퇴 직전인 샤킬 오닐, 막 베널러스 이런 선수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원투펀치 역할을 선수를 못 데리고 오고 못 데려온 상태에서는 이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요 못 데려온 게 세 번째 이거 세 가지는 르브론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불운이고 사실 루키 때 너무 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 폴도 마찬가지 결과를 봤거든요. 크리스 폴도 루키 때 적당히 잘해가지고 이듬해 뽑은 선수가 이제 12픽인가 뭐 완전 망해버려가지고 동료가 없었고 듀란트가 되게 좋았던 게 그 이상한 감독이 루키 때 있어가지고 슈팅 가드로 1년 반 쓰는 바람에 시즌 2번 더 말아서 그 웨스트브룩이랑 하든 4픽, 3픽 해서 2명을 더 데리고 가요. 요렇게 이제 루키 때는 적당히 좀 말아먹어주는 게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웬만하면 조금 걱정되고 루키 때 말아먹고 네. 2년 초부터 안 써주면 어떻게 해? 이런 선수를 안 쓰면 그 감독이 날라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잘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데니 페리 단장이 와서 이 핸디캡을 이제 한 손 묶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3&D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막 데리고 왔는데 정규 시즌에 막 3점슛 성공률 2위 막 개수 3위에서 이제 르브론과 양궁 부대 이걸로 해가지고 엄청 잘 나가요. 근데 별 티도 안 나고 근데 플레이오프 가니까 한 명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결국 르브론 한 명 남아서 진짜 무슨 쇼 하다가 저기 고갈돼서 이제 지는 게 계속 반복되니까 르브론이 한 2번 지고서 마지막에 이제 7년 차 이때는 그냥 사우스 비치로 가버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1기 르브론 되게 안타까웠고 나갈 때 솔직히 좀 이해도 됐어요. 돌아온 르브론은 어땠어요? 그러면 뭐 돌아온 르브론은 아까 그 클리블랜드 1기랑 다르게 이제 좀 상황이 좋아져 있었죠. 카이리 어빙이라는 선수가 이미 있었고 또 위긴스 1픽 이제 1픽 뽑힌 상태에서 왔거든요. 픽이 뽑혀서 이제 위긴스라는 선수 뽑은 상태에서 이 선수들로 이제 클리블랜드가 또 케빈 러브라고 당시에 그래서 잘 나가던 빅맨 한 명 수급해줬고, 그러니까 약간 1기 때보다 조금 좋은 환경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하드 캐리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제 4년 동안은 묵묵히 잘 뛰어주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앞에 이제 받았던 이제 비난들 좀 비난들 이제 다 잊게 만들고 좋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그땐 되게 보기 좋았었고 그 커밍 홈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가수가 누군지 그 여자 가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르브론 돌아왔을 때 이제 공연도 하고 뭐 피아노 쳐서 유튜브도 올리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클리블랜드 팬 아니지만 되게 보기 좋았었어요. 팬 입장에서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네, 저는 일단 그 항상 최영길 위원님이 고대 얘기하신다고 막 댓글에 달리잖아요. 근데 지금 르브론 1기면은 제가 기어다닐 이 시절이거든요. 사람아 놀린 거 그대로 받는 거야 이 사람아. 약간 고대 농구 얘기 듣듯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아까 말한 대로 4년 동안 묵묵했고 그 17, 18 시즌 끝나고 나서 그런 해시태그가 있었거든요. 그 클리브랜드에서 이제 리브를 이제 떠나다 그 리브로 바꿔가지고 클리브랜드라는 해시태그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근데 그게 막 다른 팀들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지 팬들도 이제 너 해줄 만큼 해줬다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클리브 1기 때 이제 떠날 때는 좀 안 좋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4년 동안 잘 마무리 짓고 이렇게 우승 넘겨주고 이렇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현님 뭐 저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사실 마이클 조단이 처음에 데뷔해서부터 우승하고 이런 걸 본 팬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르브론이라는 괴물이 들어왔죠. 초준원이라는 선수가 들어왔고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우승하는 것까지 서사를 다 목격한 팬들은 되게 많아요. 팬들이 그죠? 2000년대 초중반이니까 2003년도에 드래프트가 됐고 그래서 나이키랑 계약을 하잖아요. 나이키에서 아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위트니스, 위어 위트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목격자다. 이 선수 파이널에 가고 이럴 때 그런 게 아예 그 뭐라
그런 그 패키지 프레이즈를 걸었을 정도로 우리는 르브론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그 좌절했고 이런 걸 다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미가 더 클 겁니다. 팬들에게는. 사실 그 1기에서 아쉬운 부분이 한 2번 정도 저는 있다고 봐요. 처음에 2007년도에 파이널에 나가요. 진짜 파이널에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르브론은 원맨쇼로 막 그 동부 강호들 막 디트로이트 이런 팀들 때려잡고 파이널에 나갔어요. 근데 상대가 그 팀 덩컨이 뛰는 그 샌안토니오였고 샌안토니오가 수비 자체를 아예 르브론 돌파하면 4명이 둘러싸는 수비 뭐 이런 건데 외곽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4전 전패로 그냥 첫 번째 파이널은 되게 싱겁게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능성이 보이니까 조금 선수들 막 데리고 오죠. 모리스 윌리엄스 선수라는 선수를 그 데리고 오는데 모 윌리엄스를 데리고 와서 이 선수가 올스타까지 선정을 하고 팀은 66승을 거두면서 리그 1위까지예요. 이때가 제일 아쉬운데 그래서 많은 팬들은 또 서부에서는 지금 레이커스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비 대 르브론의 파이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동부 결승에서 드와이트 하워드에게 밀리면서 2승 4패로 무너지면서 파이널에 못 간 거. 이 두 장면이 저는 르브론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우승을 했으면은 클리블랜드에 계속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시대를 회상해 보면 골든 스테이트 없는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없는 골든 스테이트는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늘 라이벌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80년대 보스턴하고 레이커스랑 네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게다가 라이벌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또 보스턴하고 레이커스는 사실 전통의 진짜 명가고 네. 둘 다 빅마켓인데 골든 스테이트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다 죽어가던 데가 다시 살아난 거고 클리블랜드는 진짜 소도시인데 살아났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도 스토리고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또 보면 또 그 많은 팬들은 또 언더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를 응원하는 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그때 그 골든 스테이트 그 팬들과 함께 파이널 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보면 르브론 제임스 잘할 때 정말 뭐 좌절하면서 보기도 하는데 진짜 무서운 존재였어요. 진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예. 그 당시 두 팀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라이벌이라고 얘기하자면 라이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쟁과 공존, 그죠? 그런 구도가 빨리 또 와야 그 전성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언제 나올까? 일단 클리블랜드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지금 31승 오늘 잘하고 기준으로 있어요. 31승 5패? 지금 10연승 그죠. 하고 있고. 31승 5패로 리그 전체 1위고요. 예, 반대편에서는 지금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금 가장 강력한데 예, 그 팀과 이제 곧 아마 우리가 방송 이게 나갈 때쯤이면 한 번 붙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송 나갈 때쯤에 하면 2번 붙어봤을 텐데 그때 대결이 이번 시리즈가 이번 해의 성적을 저는 좌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팀 대 팀 르브론과 커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구도들이 기왕이면 다양한 구도, 개인과 개인, 팀과 팀, 스토리와 스토리의 이런 서사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시즌 초에 또 골스가 한창 서부 1위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잠깐. 근데 그때 클리블 현지 팬들 반응 보면은 이제 클리블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보면은 약간 다시 한번 201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라이벌 돌아왔다 막 이러고 해서 클리블랜드랑 골든 스테이트가 지금 2번을 붙었을 거예요. 네, 저희가 2번 다 이김으로써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다르다. 네. 골스는 아직도 그때 커리의 골스지만 이제 우린 다르다. 우린 다르다. 르브론이 다시 가면 안 될까요? 은퇴하기 전에 한 번쯤 다시 와서 이렇게 시즌 보내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되게 그림도 예쁠 것 같고. 그러면 얘기거리가 또 만들어지겠지. 르브론이 근데 지금 가려면 바이아웃하고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올해 그러지 않나? 끝나면 FA. 그러니까 올해는 못 가는 거죠. 올해 파이널에서는 못 가는 네네. 거죠. 올해 은퇴하기 전에 빠졌어야죠. 한번 브로니 내리고 이제 현지 팬들이 브로니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타임 1년 하고 은퇴하는 걸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2010년대 중반 골든 스테이트와 클리블랜드 얘기를 또 하면서 커리와 르브론 얘기도 했는데 상상만 해도 재밌고 그런 라이벌 시대가 다시 한번 빨리 와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갈블리님과 함께한 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처음 함께하셨는데 어떠세요? 앞으로 2번 더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약간 카메라도 있고 해서 좀 떨렸는데 후반에 입이 좀 풀려가지고 예. 다음 주부터 더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로징 32회 때 만납시다 하고 끝냅시다. 네, 저희 그러면 32회 때 현재 클리블랜드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